어제 오늘 지방선거 후보자들 후보 등록했습니다. 선거운동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가장 뜨거운 격전지 아무래도 경기도인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도에서 6명 후보들이 후보 등록 마치고 4명의 후보들이 직접 참여한 TV토론 깜짝 놀랐습니다. 보다가 강용석 후보의 외모를 보고 저는 이거 외모 비하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평소 정치인답지 않은 외모라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이대로는 다 죽는다. 같이 살자 그린 경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정의당의 황순식 경기도지사 후보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젊으십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만으로 44입니다. 만으로 44. 네, 7땡에 4땡입니다. 77년생 44세. 네, 네. 예, 7땡에 4땡이다. 예,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먼저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들께 출마의 변 좀 밝혀주시죠. 네, 뭐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윤심, 명심이 아닌 민심을 대변하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고 그 문제들을 시민들의 곁에서 도민들의 곁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도지사가 꼭 필요하고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민심 명심이 아니라 윤심 명심이 아니라 민심. 예. 그런데 지금 44세시면 네. 상당히 젊은 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프로필 쭉 보면 과천시의회 의장. 네. 예. 그럼 언제? 그때 만 34세 의장이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10년 전이죠. 10년. 과천시의회 처음 진출한 건 언제? 2006년도. 2006년. 28때. 28살 때. 예. 시의원이 됐고. 시의원이 됐고요. 만 34살에 네. 의장이 됐습니다. 재선하면서. 재선하고 후반기 의장을 했죠. 네. 그렇다면 사실 알고 보면 다른 김은혜 후보나 거기는 초선, 김동연 후보보다 영선 전 재선입니다. 예, 초선 영선 재선. 예, 사실 경기도 지방 행정에 대해서는 그 다른 두 후보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초지자체부터 시작해서 행정에 대해서는 시의원하면서 굉장히 바닥부터 네.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방 행정에서 그러면은 그 두 후보에 대해서 비해서 지방행정과 관련된 노하우가 내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행정 잘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가져야 될 관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이번 선거하면서도 뭐 버릇일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시민들한테 직접 만나서 거리에서 눈치를 마주치고 그 사람들을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책도 만들고 네. 예, 행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보면 다 이렇게 써준 것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다 이렇게 통계라든가 네. 엘리트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숫자를 보면서 네.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현장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예, 통해서 현장 위주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른 후보들은 전부 다 책상 물림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자, 어젯밤 경기지사 토론회 양자 토론이었다가 사자 토론으로 본격적인 토론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토론 총평 좀 해주시죠. 어떠셨어요? 많이 갑갑했습니다. 한 분은 김문혜 후보님은 아주 밝게 웃으시면서 동문서답을 계속해서 하시고 웃으면서 동문서답. 아주 그냥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동문서답의 탁월한 재주요? 예, 그래도 강용석 후보님은 이제 머리 감고 딱 나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뭐 토론 규칙도 다 어기시고 계속 네거티브만 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저렇게 참 저 적응이 잘 안 됐었는데요. 네, 저도 어쨌든 나왔으니 이번에 또 봤으니까요. 다음번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후보에 대한 평가도 좀 해주시죠. 김동연 후보님은 굉장히 좀 점잖고요. 인품이 좋아 보이셨는데 네. 일단 뭐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출마 명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설명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명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출마의 명분이 좀 부족하다. 출마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도요. 좀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 지방행정을 해보셨으니까 지방의정을 해보셨으니까 어느 부분이 정책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가장 보셨어요? 크게 그거는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 동시에 같이 내세운 공약인데요. 일개 신도시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겠다 이런 지금 공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이게
폭탄입니다. 이게 한번 올려준다고 하면은 주민들은 더 올려달라는 계속 요구들이 있을 거고 네. 조정도 안 되고 그리고 500% 되면 이건 도시가 네. 300% 정도만 해도 도시 환경이 다 망가집니다. 이런 네. 식으로 계속 가면은 40년 후에 또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뭐 1000% 올려주고 이렇게 되면 뭐 거의 아파트 쌓아가지고 달나라가는 공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쌓아서 달나라가는 공약이다. 근데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네. 많은 분들이 그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죠.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과천에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과천은 사실 거의 뭐 연계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재건축이 벌써 25년 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네. 예, 그 속에서는 사실 공공이 사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도 민관 공공에서 다 하는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네. 조합이 중요한 결정들을 하되 그런 네. 것들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공에서 이끌어 나가면서 좀 계획적으로 재건축을 했나. 특히 과천에서 네. 굉장히 큰 게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조정이 안 되면서 처음에 순환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다가 순환 재건축이란 건 먼저 재건축하고 그렇죠. 여기서 나온 분들이 원래 이제 14개 단지 중에서 2개씩만 재건축을 하기 한꺼번에 그래서 하나고 한꺼번에 안 하고 하면은 차근차근. 한꺼번에 근데 실제로 저가 시의원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한꺼번에 동시대 재건축 들어가면서 한 4개 단지씩 갑자기 들어가 버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상권이 다 망가지고요. 예. 집값 뭐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폭등을 하고 임대료 왜냐하면은 한꺼번에 나가면 그렇죠. 나갈 전셋집 자체가 월셋집 주변에 있는 데로 나가니까 한꺼번에 확 그리고 오르죠. 아예 뭐 그것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다 도시 밖으로 나가야 되고 다시 네네. 재건축 이게 사실상 도시 공동체가 완전히 깨지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환 재건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같이 그 조합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것들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고 순서를 정하고 네. 뒤에 늦게 들어오는 데들은 이제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조정들을 하면서 해야지 그냥 민간에 다 맡기고 무조건 많이 풀어주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김은혜 후보나 김동연 후보나 둘이 거의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동일하다. 이게 뭐 표를 당장 이제 욕구가 있으니까 네네. 뭐 말할 수 그런 표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하다로 이해는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앞으로 책임 못 지고 오히려 고통이 늘어날 거다. 그게 이제 그렇게 계획적으로 되지 못하면은 계속 재건축이 늦어지거든요. 늦어지면서 사실은 고통을 더 주는 공약이 될 거다. 자, 그 황순식 후보 공약 중에서 반의 반값 아파트 지금 뭐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지난번 대선 때 여러 후보들이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원희룡 또 국토부 장관 오늘 인준이 됐다고 하는데요. 거기도 이제 반반 주택이라고 했죠. 그랬죠. 저 그 워딩을 되게 쓰고 싶었는데 이미 뺏겼던 워딩이기도 한데 일단 거기서 한 가지는 지분을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지분을 반으로 나눠서 집값을 반씩 부담을 하는 거죠. 누구랑 공공과 공공이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공공과 집주인이 들어가는 입주자가 그러니까 이게 집주인이 되겠죠. 집주인이 지분을 절반씩 나누고 그걸 원가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시가의 4분의 1에 가까운 돈으로 입주를 할 수가 있고요. 원가로 거기에 이제 그 돈을 안 붙이니까 이익을 안 붙이니까 4분의 1이 된다 사실상. 그렇죠. 원가로 하면은 원가로 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거고요. 그거에다가 또 그거를 또 절반으로 하니까 시세 대비 4분의 1에 가까운 그 가격으로 입주를 할 수 있고 그거는 본인 집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 수 있고요. 언제든지 또 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팔 때는 또 시세 차익의 절반을 또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임대와 자가의 장점들을 결합한 모델이다. 그럼 여러 다른 후보들이 했던 것들 중에서도 장점들을 모아낸 모델이고요. 충분히 시장 가능합니다. 사실 정부 돈도 많이 들지 않고요. 자, 일기 신도시 이야기는 말씀을 주셨고 이거 뭐 아파트 쌓아서 달나라가자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두 후보 이야기가. GTX 관련해서 김동연 후보는 방사형, 그다음에 김은혜 후보는 순환형. 이런 GTX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GTX 관련해서 황순식 후보 입장은 어떻습니까? 방사형이냐 순환형이냐에 그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시내로 바로 직통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하지만은 방사형이 그런 게 좋겠죠. 하지만은 경기도를 차원을 봤을 때 경기도 안에서 이쪽 도시에서 저 동쪽 도시에서 서쪽 도시로 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모든 것들을 다 시내로 관통해서 가는 것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둘 다의 장단점이 있어요. 가운데 서울이 있으니까. 그건 더 이제
좀 논의가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문제는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다. 이게 정말 지금 가장 교통 지옥이라는 것이 경기도민의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이고 이거를 네.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이건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같이 네, 힘을 네. 합쳐야 된다. 그래서 네. 저도 어제 두 후보님한테 아무래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신 두 후보님들이 한 분이 붙으시고 한 분이 떨어지시면은 상대가 경기도 교통대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자 뭐 이런 제안도 했는데 네. 예. 좀 그렇게 좀 초당적인 협력을 하는 것도 좀 도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오히려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네.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또 예. 어떻게 또 빠르게 건설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네. 논의하는 게 좋겠다. 뭐 도로 공약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 다들 대중교통 중심으로 하고 계셔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김동연, 김은혜 후보 지지율 사실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게 누가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거 결과는 온전히 그 각자의 후보들이 각자의 정당이 그 책임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용석 후보는 김은혜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토론을 좀 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럼 예. 거의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단일화의 조건 나로 단일화하자 뭐 이런 취지로 주요하게 얘기를 하고.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황순식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 그게 단일 후보가 황순식으로 단일화하자 이렇게 강용석 후보처럼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단일화와 관련돼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저도 그 출마 결정을 하는 데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네. 당의 후보로 나왔고요. 네. 그 단일화대한 거는 당의 결정 사항입니다. 네. 예, 그걸 분명히 하고 저는 출마를 했다. 그래서 당원들과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지금 두 당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깨어져 있죠. 당장 이번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그렇죠. 이게 믿을 수가 있어야지 뭐가 그 다음에 뭐 연합 정부를 하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네네.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지금 네. 당장 이번에 정치 개혁한다고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2인 선거구 없애겠다. 네. 그때 약속을 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 2인 선거구 더 늘렸습니다. 네. 네. 예, 하는 척만 하고 이렇게 신뢰를 계속 깨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가 얘기를 나오는 것 자체를 네. 당원들이 도저히 지금은 지금 용납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현재 상황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정미 후보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단일화 관련해서는 뭐 공식적 제한 없이 군불대기식으로 네. 사퇴를 사실상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굉장히 분명히 네, 하시더라고요. 네. 예. 뭐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당대당 또 후보대 후보 간에 공식적인 좀 제안과 토론이 있어야 돼. 그게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경기도지사가 되겠다. 정의당 황순식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경기도민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앞에 처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지방 자치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중앙의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도지사 그런 정치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앞장서서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뽑아주십시오. 예, 7땡 4땡 77년생 44세 정의당 황순식 경기도지사 후보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